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하고 출시된 휴대폰들 중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비보의 아쿠 13이라는 모델 가져왔습니다. 이 비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쿠라는 브랜드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쿠는 비보의 서브 브랜드고요. 게이밍에 특화된 모델 라인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각 브랜드에서 이 게이밍 휴대폰들 많이들 출시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에이수스 로그폰이나 누비아 레드매직 그리고 비보 아쿠 정도만 꾸준히 새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24년 10월 초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이 발표되고 이어서 10월 말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출시하면서 정말 많은 중국 플래그십 휴대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신제품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구입해서 리뷰하면 정말 좋겠지만 워낙에 많은 휴대폰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일단은 틈나는 대로 매장에서 핸즈온은 해보고 그 중에 제가 실제로 리뷰하고 사용할 제품은 중국 왕홍들, 우리나라로 치면 유튜버들이죠. 이 리뷰가 올라오고 나면 여러 후기를 비교 참고해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제품 골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 그래서 꾸준히 해오던 개별 모델 스펙 리뷰를 요즘은 거의 안 하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 12월 26일에도 원플러스 에이스 5 프로라고 신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요. 암튼 그렇게 10월 이후 출시된 신제품들 거의 모든 스펙을 비교해보고 가격 체크해보고 그 중에 가장 괜찮다고 판단된 모델 바로 비보 아쿠 13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쯤에서 비보 아쿠 13 언박싱 보시면 제가 구입한 모델은 16기가 램 256 스토리지, 가격은 약 79만원입니다. 휴대폰 아래쪽에 구성품으로 투명 젤리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모델이 BMW 협업 제품이라 이런 팜플렛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와 보증서, 가장 아래쪽에는 120W 충전기와 타입C 케이블이 있네요. 이 120W 충전기는 타입 A가 아닌 타입 C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은 화이트 컬러의 무광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아쿠 브랜드 로고와 BMW 로고 아주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큰 원형으로 들어가는 다른 중국 브랜드들과는 달리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사각형 디자인에 카메라섬 전체를 블랙으로 처리했고요. 측면은 방광택 금속 재질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 그나마 괜찮다는 점, 오포를 비롯한 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넣고 있는데요. 심지어 후면 상단 전체를 이렇게 덮은 비보 X200 프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반면에 비보 아쿠 13은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느낌. 암튼 후면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비보 아쿠 13 스펙은 어떤지, 정말 가성비라고 할 만한 스펙인지 한번 보시면 프로세서는 퀄컴의 최신 플래그십 프로세서 스냅8 엘리트를 탑재했습니다. 스토리지는 UFS 4.0, 램이 LPDDR5X 울트라, 램 대역폭이 9600 모델인데요. 참고로 중국에서도 비보 플래그십들 그리고 아쿠 13만 거의 유일하게 높은 대역폭의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82인치 중국 BOE의 Q10 OLED 플랫 디스플레이고요. 해상도 3168-1440 2K, 화면 주사율은 최대 144Hz까지 2세대 LTPO 기술이 적용됐고 최고 밝기 1800니트, 기타 DC-디밍과 최고 2592Hz PWM, OLED 원평광 아이케어 기술 등등도 적용됐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망원 모드 5000만화소로 구성이 됐는데요. 다만 광각 같은 경우 1.56분의 1인치 센서에 조리개 f1.88이라 경쟁 모델 대비하면 살짝 아쉬운 스펙입니다. 초광각과 망원 역시 다른 플래그십에 비하면 센서 사이즈가 조금 작게 들어간 편이고요. 망원은 최대 30배까지 지원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AF는 초광각을 포함한 3개 카메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3세대 실리콘 음극 배터리 기술이 적용된 6150mAh 용량, 여기에 100% 완충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는 120W 유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무선 충전은 미지원입니다. 아마도 스펙 중에서 거의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싶고요. 기타 초음파 3D 지문인식 잠금 해제,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 코덱도 거의 모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B도 USB 3.2 젠 1 버전에 두께는 8.13mm, 무게는 213g입니다. 경쟁 모델 대비 우위에 있는 주요 스펙을 한번 보면 LPDDR5X 메모리 대역폭이 높다는 점, 디스플레이 스펙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베이퍼 챔버 사이즈도 무려 7150제곱밀리미터, 아주 큽니다. 리니어 모터도 경쟁 모델보다 좋은 3세대 1016H 규격의 부품이 들어갔고, 스피커도 역시 경쟁 제품들보다 상위 모델 부품으로 휴대폰 상하 똑같이 듀얼 스테레오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테일한 스펙이 경쟁 모델들보다 훨씬 좋은 편인데요. 하지만 게이밍 휴대폰에 초점을 둔 모델이라 카메라 스펙이 다소 떨어지는 점, 그리고 무선 충전 미지원, 이 두 가지가 가장 아쉬운 스펙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펙 외에 또 다른 장점, 바로 시스템 언어로 한국어가 바로 지원된다는 점, 그래서 직구를 해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메뉴 해석 자체도 어색하지 않게 잘 해놓은 편이라 중국 폰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입니다. 또 비보 자체 앱스토어에서 구글 앱스토어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구글 관련 앱 설치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4G FDD LTE 밴드 7도 기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SK텔레콤 이상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콜드랍도 전혀 없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샤오미나 리얼미 중국 내수 정발 모델들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콜드랍 문제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성능은 어떤지 우선 긱벤치 6 결과 보시면 싱글 3117, 멀티 9805,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비교해서 보면 멀티 쪽은 훨씬 높고요. 스냅 8 젠3와 비교해서도 싱글, 멀티 엄청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전 Y703세대 이 게이밍 태블릿과 비교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명색이 게이밍 휴대폰이라 그런지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괜찮게 나오는 편인데요. 레노버 리전 Y703세대와 비교해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쉽다고 말씀드린 카메라 스펙, 실제 결과물은 어떨지 갤럭시 S24 울트라와 간단하게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광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괜찮았고요. 색표현, 이 채도 역시 과함 없이 적절해서 메인 광각 카메라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 싶었습니다.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는 오히려 정확한 편이었고,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망원도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OIS 미지원이라 그런지 100% 확대해서 보면 역시 디테일이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초광각 역시 일단 화각부터 S24 울트라 대비 좁았습니다. 디테일은 나쁘지 않은데 갤럭시 대비하면 샤프니스가 낮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좀 어두운 상황에서 야간 모드로 촬영해보니까 갤럭시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 아무튼 메인 광각 카메라는 이 스펙보다는 훨씬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펙만 보면 경쟁 모델 대비해서 떨어지는 게 맞지만 실제 결과물들을 보면 의외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리고 스피커도 비교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게이밍 휴대폰이라 게임도 당연히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제가 게임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터치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 이렇게 검지로 대충 터치해줘도 게임에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아쿠13은 중국 KPL 공식 경기용 휴대폰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해서는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오포 파인드 X8 시리즈, 비보 X200 시리즈 같은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탑재 모델들 카메라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퀄컴 스냅 8 엘리트 탑재 모델들 대비 성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에서 제외했고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익숙한 샤오미 15 같은 경우 메인 광각과 망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펙, 디스플레이 해상도,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 탭틱 엔진, 스피커, 심지어 베이퍼 챔버 크기까지 아쿠 13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역시 제외. 가격적으로 가장 경쟁 모델이었던 레드미 K80 프로 같은 경우 카메라도 아쿠 13보다 좀 더 낮고 무선 충전 지원,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스펙을 보면 다소 아쉬운 디스플레이, 이전 세대 탭틱 엔진과 스피커, 또 USB도 2.0이고요. 그리고 같은 중국 내수 모델이긴 하지만 레드미는 시스템 언어 한국어도 미지원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콜드랍 문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불호 있는 후면 디자인, 저는 이 카메라 디자인이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쭉 보니까 2024년 하반기 출시한 플래그십급 신제품들 중에서는 비보 아쿠 13이 그나마 가장 괜찮지 않았나, 무선 충전 미지원만 빼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후면 카메라 주변으로 알림이 오거나 음악 들을 때 또 충전할 때 조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참 괜찮죠. 우리가 흔히 중국산 휴대폰 중에 가성비라고 하면 막연히 샤오미나 샤오미 서브 브랜드
레드미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샤오미나 레드미는 그냥 그 가격에 맞게 휴대폰을 내놓는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는 플래그십을 넣고 있지만 그 외의 부품을 보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의외로 낮은 스펙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외에 다른 휴대폰을 직구해서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두루두루 살펴보고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보 아코 같은 휴대폰도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 어떤 제품이든 직구하기에 엄청 부담이라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냅8 엘리트 탑재 모델 중에 가장 가성비에 가까운 휴대폰 비보 아코 13 언박싱과 간단한 후기였습니다. 직접 보니까 망원 카메라와 무선 충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휴대폰인 것 같고요. 여기에 한국어 지원, 구글 정상 설치, 콜드란 문제도 없기 때문에 중국 내수 정발 모델을 직구해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 스냅8 엘리트 탑재 휴대폰 중에 가장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